삼성전자가 로봇을 대표이사 바로 아래에 뒀습니다. 지난 7월 21일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하고 전략과 개발, 사업화를 한 조직에서 맡기기로 한 건데요. 조직 하나 만든 뉴스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삼성전자가 로봇을 연구 과제가 아니라 팔아야 할 사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정말 새로운 이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 안에서 로봇의 자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로봇 산업이 커질 거라는 막연한 전망이 아니에요.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 왜 필요했는지, 그 조직이 앞으로 어떤 제품과 고객을 만들어야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오지 않으면 기대를 낮춰야 하는지까지 살펴볼게요. 많은 분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직접 나섰다면 이미 상당한 기술과 계획을 준비해 둔 것 아닌가?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죠. 다만 회사가 사업에 힘을 싣기로 결정한 것과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사고 돈을 내는 것은 다른 단계예요. 지금 확인된 건 경영진의 우선순위가 올라갔다는 사실이고, 수익성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보통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 연구개발만 움직여서는 안 되죠. 반도체와 부품을 담당하는 곳,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 완제품을 설계하는 곳, 판매처를 찾는 곳까지 여러 부서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대표 직속이라는 배치는 이런 부서 사이의 결정을 더 높은 위치에서 조율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대표이사 직속이면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걸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위치에 조직을 둔 건 사내에서 예산과 인력, 협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고객의 선택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좋은 주방과 요리사를 한자리에 모았다고 손님이 자동으로 줄을 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메뉴를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가 나와야 장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새 조직에서 로봇의 전략과 개발, 사업화를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로봇을 만들지 정하는 사람과 실제 기술을 구현하는 사람, 완성된 제품을 고객에게 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술 시연에서 끝내지 않고 제품과 판매로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죠. 왜 이런 통합이 필요할까요? 로봇은 움직이기만 잘한다고 상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설치한 뒤에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이 직접 하던 일을 대신했을 때 비용이나 효율에서 이점이 있어야 하죠. 기술적으로 멋진 장면과 돈을 내고 계속 사용하는 제품 사이에는 큰 강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강역을 한 조직 안에서 좁혀보겠다는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그럼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겠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바로 그 질문이 앞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확인된 뉴스는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전담 조직을 세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체적인 제품과 고객, 판매 시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임의로 사업의 크기나 수익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기대보다 고객이 먼저 보여야 해요. 예를 들어 후속 발표에서 실제 제품이 공개된다면 움직임이 얼마나 화려한지만 볼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지, 고객이 왜 기존 방식 대신 삼성전자의 로봇을 선택하는지, 한번 판매한 뒤 유지 관리나 추가 서비스로 매출이 이어지는지를 봐야 하죠. 로봇 한 대를 보여주는 것보다 같은 제품을 여러 고객에게 반복해서 납품하는 장면이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 때문에 기대가 앞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규모가 큰 회사가 미래 먹거리라고 말하면 뭔가 상당한 결과가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반대로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은 새 사업 이야기는 많은데 내 계좌에는 언제 도움이 되느냐고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두 반응 모두 자연스럽지만 투자 판단은 회사 이름보다 실제 실행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표현은 경영진이 로봇을 장기적으로 키워야 할 사업 후보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만 성장 동력이라는 말 자체가 매출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이후 예산과 인력이 실제 제품 개발에 배치되고 사업화 내용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비로소 말의 무게가 커집니다. 자,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에서는 이 구분이 더 중요해요. 네이버 표시 기준 시가총액은 1514조 1860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 사업 하나가 좋은 반응을 얻는 정도로는 회사 전체 평가를 단번에 바꾸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로봇은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의미 있는 성장축이 되려면 꾸준히 팔리고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신설을 당장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바꿀 사건으로 해석하면 너무 빠릅니다. 초기에는 사람을 뽑고 기술을 개발하며 제품을 준비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먼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과는 그 뒤에 확인됩니다. 관심을 높일 이유는 생겼지만 이익을 높여 잡을 근거까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가능성의 출발과 숫자로 확인된 성과를 같은 것으로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직 매출이 보이지 않으니 아무 의미도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큰 기업의 새 사업은 제품이 나온 뒤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직과 인력, 개발 목표를 정하는 단계부터 준비되잖아요. 대표이사 직속 조직을 만들고 새 기능을 한 곳에 모았다는 건 적어도 이전보다 로봇의 사내 우선순위가 높아졌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던 때와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요? 첫 장면은 구체적인 제품입니다. 로봇이라는 넓은 단어만 반복되는지 아니면 고객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제시되는지를 보세요. 제품이 나왔다면 시연 행사에서 움직였다는 사실보다 어떤 일을 대신하고 누구의 비용을 줄여주는지가 더 중요해요. 고객이 얻는 이익이 선명하지 않으면 기술이 좋아도 판매가 반복되기 어렵거든요. 다음 장면은 실제 고객입니다. 회사가 로봇을 미래 사업으로 설명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능성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화 단계에 들어가면 누가 구매하거나 도입하는지가 나타나야 하죠. 단순 협력 발표인지, 제품을 시험하는 단계인지, 실제 공급과 사용으로 연결되는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고객의 이름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흥분하기보다 관계가 판매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반복 판매가 가능한지를 봐야 합니다.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제품이라면 매번 새로운 고객을 찾는 부담이 커질 수 있죠. 반면 설치 이후 유지와 관리, 소프트웨어 개선, 추가 제품 도입으로 관계가 이어진다면 돈을 버는 모습도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물론 현재 자료만으로 이런 수익 방식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속 발표에서 무엇을 파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계속 벌 것인지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조직 운영에서도 확인할 대목이 있어요. 전략과 개발, 사업화를 통합했다면 앞으로 발표가 기술 이야기 한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술을 만들었다는 설명 뒤에 사용할 고객과 판매 방식이 붙어야 하고 사업 목표를 제시했다면 실제 제품 개발이 따라와야 하죠. 새 기능을 모았다는 뉴스의 의미는 명칭이 아니라 이 연결에서 드러납니다. 어느 하나가 계속 비어있다면 기대의 속도를 낮춰야 해요. 왜 이런 확인이 필요하냐고요? 새 사업 뉴스가 나온 초반에는 시장이 먼 미래를 먼저 상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 누가 샀는지, 회사 전체 이익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를 묻게 되죠. 초기에 강했던 관심이 계속 유지되려면 발표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뉴스 제목만 반복되면 처음의 기대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유자분들은 로봇 뉴스 하나로 기존 투자 이유를 통째로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삼성전자를 보유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로봇 조직 신설이 그 판단에 추가할 만한 장기 선택지인지 보세요. 새로운 기대가 생겼다고 비중부터 늘리면 실행이 늦어질 때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 가능성에 큰 돈을 거는 것은 전혀 다른 판단이거든요. 신규로 관심을 두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이사 직속이라는 강한 표현만 보고 서두르기보다는 회사가 어떤 제품과 고객을 제시하는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성과가 숫자로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관심을 끊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조직의 격상은 관심 목록에 올릴 근거가 되고 제품과 고객의 등장은 판단을 한 단계 높일 근거가 됩니다. 확인된 만큼만 기대를 늘리면 돼요. 현재 우세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RX 사업 추진실 신설은 삼성전자가 로봇을 연구 차원을 넘어 실제로 팔아야 할 사업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에요.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전략과 개발, 사업화를 묶었다는 점은 분명 이전보다 진전된 선택이죠. 다만 새로운 이익이 시작됐다고 말하려면 제품이 나오고 고객이 선택하며 반복 가능한 매출로 이어지는 장면이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품과 고객 판매 방식이 차례로 구체화된다면 이번 선택의 의미는 커질 수 있어요. 특히 기술 발표와 사업화 내용이 함께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확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표현만 되풀이되고 실제로 무엇을 누구에게 팔 것인지 계속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그때는 기대를 낮추고 로봇이 삼성전자 전체 가치에 미칠 영향을 다시 작게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방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 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 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승부수는 가능성의 출발이지만 제품과 고객이 나타나야 새로운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뉴스 제목 뒤에 가려진 투자 포인트를 쉽고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